자, 보리타작은 정약용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국사 시간에 우리 한국사 때 배웠죠. 조선 후기에 실학자야. 실학이 뭐지? 실질적으로 끼는 학문을 하자는 거죠. 실학의 상대적인 개념의 학문이 뭐였어? 성리학. 자,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이 사대부 양반계층, 즉 성리학자들인데, 이 성리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이치야, 음양, 오행설 이런 거, 이理論, 이 기론 나눠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지. 민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학문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이라든지 박지원 같은 실질적인 학문으로 백성들을 먹고 살게 좀 하자라는 실학자들이 생겨났어요. 개혁가들이지. 그치?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옳은 소리를 하거나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지? 조선 왕조를 보면 옳은 소리를 하고 진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살아남지 못했지. 그래서 정약용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박해를 나중에 봐라. 왜냐하면 이 실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 당시 기득권이었던 성리학자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당할 수밖에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주장했던 개혁적인 지식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 실학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 하나는 중상학파, 하나는 중농학파. 여기서는 중농학파지. 중농학파는 뭐냐면 농업으로 부를 이루어서 민생을 살리자. 그게 이제 중농학파. 기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실학 용어가 뭐가 실질적으로 삶을 실사구시, 실질적인 삶을 위한 학문이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다스린다 세상을. 이런 거. 민 백성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한다. 구세제민. 자,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학문이 되어야 되냐면, 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백성들에게 그런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실학자, 이런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정약용의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우리 보리타작이라는 갈래를 보시면 73페이지에 한시이고 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 그래서 행은 어떤 약간 율시나 절구에 비해서는 정형성이 조금 약한데, 어쨌든 행이라는 전체 12행에 행이라는 한시라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잖아. 그리고 시학자잖아. 그래서 이 시는 성격이 매우 사실적이야. 사실적인 요소, 사실적인 모습. 그리고 얘기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삶.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바람직한 삶인가, 그것을 성찰하게 해요. 윤리적 기능을 갖고 있어, 이 시도. 성찰하게 하는 거죠. 작가를 성찰하게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시는
구식, 전, 11, 12, 결, 기승전결. 요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 시작, 승, 발전, 전, 전환, 결, 마무리. 그래서 기승전결 4단 구성이 되어 있다. 제목이 보리타작이잖아. 제재가 보리타작인데 그야말로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한다라기보다는 대상을 보고 반응하는 게 맞죠. 반응하느냐? 근데 대상 보리 타작하는 광경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실용적인 실질적인 학문을 주장하면서 이 조선 후기에서는 조선 시대 자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노동을 예찬한 거거든. 노동? 농민들이 보리타작하고 있는 이 노동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시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노동당 그래도 우리가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노동자거든. 근데 자기가 노동자라는 거를 약간 잘 몰라요. 노동자인데. 뭐 우리가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좋냐는 거야. 노동에 대한 인식이. 근데 조선시대 때 그것도 이 노동에 대해서 예찬하는 이런 시를 쓴 거죠. 굉장히 실세구시적인 성격이 뛰어난 실학적인 사상이 반영되고 단 한계가 있어. 뭐냐면 자기가 노동한 건 아니거든. 자기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양반이잖아 어쨌든 정례 이렇게 보면서 보리타작한다. 잘하네. 와 건강하다. 진짜 저 근육 봐. 막 이러면서 농민들이 하는데 와 힘 좋네. 와 타작 저런 게 행복이지. 저게 낙원이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벼슬길을 쫓아다녔지? 이런 거거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계급적 한계. 자기는 실제로 노동에 참여하진 않았다는 거죠 작가가.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기승까지 보시면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그랬어. 이거는 지금 보리 타작하기 직전에 뭐 먹냐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너무 도시의 아이들이라 시골 논 있고 밭 있고 이런데 밭 깔고 논 메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새참 먹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새참 같은 거 아침 먹고 왜냐면 노동이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이제 막 새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새참 날라서 막걸리에 뭐에 갖다 주고 막 먹고 하다가 또 으쌰으쌰 일하다가 또 먹고 으쌰으쌰 일하다가 또 먹고 그랬거든. 자 지금 거기서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시각적인 이미지네. 그런데 막걸리 동그라미 쳐봐. 토속적 소재, 향토적 소재가 나옵니다.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왠지 그 막걸리를 쫙 따르면 막걸리를 마셔봤나요? 마셔봤어도 맞다고 말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 어떤 풍요로움, 밥상 풍요로움 막걸리를 쫙 따랐어. 새로 걸러서 큰 사발에 보리밥을 폈는데 높이가 한 자롯에
그래서 이제 한 자는 뭐냐면 단위명사인데 이게 30cm야. 그러니까 밥을 완전히 고봉으로 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 지금 음식 한자 로세 농민들이 노동하기 전에 먹는 거지. 막 막걸리 달아주고 오름을 퍼가지고 막 하면서 먹고 밥을 먹고 나자 도리깨 농기구입니다. 도리깨 잡고 향토점에 줬지. 마당에 나서니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냐면 농민들이야. 농민들이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에 뼈바다 방적이네. 이쪽 쫙 적으세요. 검게 탄 두 어깨에 뼈바다 방적이네. 농민들이 이제 도리깨를 딱 잡고 이제 딱 타작을 하려고 하니까 우통을 딱 벗었는데 검게 탔어. 왜? 노동을 했으니까. 햇볕 받고 노동을 오래 한 거예요. 두 어깨가 햇볕바다 번쩍이네.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영화 300번이 거기에 나오는 아주 근육질에 여기서는 이런 막 농민의 모습이 다 잘 먹고 막걸리 들이키고 그 다음에 다 근육질에 햇볕받아서 번쩍이고 굉장히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번쩍이는까지가 기하기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여기서 농민을 굉장히 건강하게 플러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쓱 볼게.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 이거는 노동요예요. 노동요. 우리가 노동할 때 노동요를 불렀잖아. 그 이유가 뭐지? 일의 효율성 때문에. 노동의 고통을 감수하고 청각적인 이미지죠.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의 볼이 나달 온 사방이 가득한 타작하는 광경인데 여기서 이제 역동적인 이미지 느껴지죠. 날나무 삽시간에 쫙 타작 발 맞추어서 도리띠질을 하면서 타작하는 광경이에요. 이게 주고받는 노래가 점점 높아지는데 밑줄 점점 그럼 노랫가락이 노동요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노동의 강도도 그만큼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노동의 강도도 그만큼 세진다는 얘기야. 자,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밑줄 쫙 지붕까지 나르는 보이는 것이 지붕까지 다 뒤덮은 보리티끌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리 타작의 절정이죠. 그래서 이 승 부분은 쫙 이렇게 해서 보리 타작하는 광경인데 보리 타작을 하는 광경인데 자 이게 점층적으로 묘사됐죠. 점층적으로 묘사됐고 옹해양 청각적 이미지 발만 추워 두드리니 삽시간에 온 지붕이 나르는 역동적 이미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먼저 선전이 선경이야. 선경 먼저 경치를 본 거예요. 외관을 본 거야. 이게 한시의 구조예요. 기승전결. 먼저 바깥을 봐. 시선이 외부를 향해 있어. 보리타작하는 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시선이
어디로 와요? 내부로 오죠. 내부로. 자, 전으로 갈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가 누구냐면 농민의 기색을 살펴봤더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랬단 말이야.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그 기색 즐거워. 노동을 즐겁게 하는 거야. 노동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즐겁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즐겁게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이야. 그쵸?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이에요. 분수에 대한 만족이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하면 부자로는 살지 못해도 즐거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안분지죠. 내 삶의 태도. 그러면서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자, 보시면 노예가 뭐야? 노예가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쵸? 노예가 종속된 거잖아요. 종속된 거.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속된 거잖아. 그치?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지금 노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힘들잖아. 그치?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만은 즐겁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안분지족, 안비탁도 이 육체의 고통이 정신적인 만족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밤새 본 적 있죠? 고등학교 때 밤새 본 적이 없다면 정말 한두 번은 밤을 새보잖아요. 새본 적이 없니? 저기 준수야? 너 축구 보려고 밤샌 적은 있잖아. 그치? 이게 한번 고등학교 때 추억이라면 밤새 보는 거야. 한두 번 해볼 만해요. 그러면은 뭐냐면 너무 힘든데 새벽에 뜨는 해를 쫙 보면 와 내가 밤새구나. 내 몸은 너무 천근만근 힘들어. 근데 내가 막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지. 그때 찾아오는 그 희열과 행복감, 만족감 그런 것들 경험했다면 바로 농민의 이 마음도 그와 비슷할 거라는 얘기죠. 학원에서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학원 오자마자 10시에 끝나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학원문을 딱 나서면서 집에 갈 때 그 뭔지 모를 뿌듯함, 정신적 만족.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나는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어떤 만족감, 희열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농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가 유레카 깨닫는 거죠. 저건데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이 전 부분은 농민들의 안분지족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깨달은 거죠. 안분지족.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한 거구나.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별에서 어떻게 되냐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려. 그랬어. 낙원이 먼 곳이 아닌데 세번 쳐보세요. 대조죠. 낙원? 바로 여기. 지금 내가 본 거. 농민들의 노동하는 현장이란 말이야. 볼이 타작하는 농민들의 노동하는 삶이야. 노동하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면 그게 낙원이라는 거지. 행복이라는 거지. 이게 단순 노동 같지만 그걸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낙원이라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작가가. 농민들이 노동하는 삶, 이거는 보리타작하는 것을 보고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낸 거죠. 안분지적하는 것은. 자, 그럼 벼슬길은 뭐냐면 그것과 대조되는 가치인 거지. 세속적 가치인 거야. 세속적 가치. 권력이라든지 지위, 부, 명예,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라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벼슬길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지위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애써서 다녔는데, 와, 저렇게 보리밥에 막걸리 한 사발 먹고 막 돌깨지는 그 농민의 건강한 모습에서, 그리고 농민들이 막 좋아해. 카타르시스 느껴. 저건데, 행복이 저건데, 나는 여태까지 왜 이러고 살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 헤매리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는 거죠. 자아성찰을 하는 거야. 이것도 윤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작품도. 그래서 먼저 경치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선이 어디로 왔어? 자기 자신한테 왔잖아. 후정이죠. 성경 후정. 그래서 한시의 구조는 뭐냐면 기승전결. 그리고 기승성경, 후정. 자, 후정이 바로 전결. 그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자기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는 거죠. 볼이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야. 뭘 느꼈냐면 저게 낙원이야. 저거야 저거. 이런 거지. 왜 가끔씩 엄마 아빠나 주변 어른들께서 보시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알아요? 자연인. 그거 보면서 가끔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대. 아 저렇게 살고 싶다. 한번 이 경쟁사회에 너무 치여서 이게 너무 무한 경쟁이잖아. 우리나라 무한 경쟁. 여러분들도 너무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지?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몸 쓰면서 살고 싶다. 머리 쓰지 않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노동 되게 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와 저런 게 낙원이야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실학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할게 특징 정리할게. 보기타자 특징. 보통 이게 장르가 한시이기 때문에 한시 중에서 행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이 한시이기 때문에 이게 한문학이 아니냐? 이게 국문학 맞냐는데 이거 국문학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문학의 조건이 작가가 우리 조선인, 한국인.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은 이거는 한문이 있는 지만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한시이지만 국문학에 속한다. 형식만 한문일 뿐이지 내용과 사상과 작가와 다 이건 우리 거야. 자, 이제 구성을 보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기승전결의 보통 4단 구성 그리고 먼저 자 이거 시선의 이동이죠. 이건 시선의 위치야. 먼저 밖에 걸 보고 나중에 정서로 들어오는 성경 후정 구조라는 거죠. 성경 후정 구조. 그래서 기승전결 사단 구성이고 성경 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성에서 시상의 전개를 보면 기승에서 나눠주는 거죠. 이제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기승, 정결, 후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승의 내용은 뭐냐? 앞에 기승 이거는 이제 노동, 보리타작하는 농민이야. 농민 모습을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타사. 그러니까 노동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야, 기승은. 이것이 매우 사실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적 묘사. 자, 정결은 뒤에는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거지. 와, 저게 낙원인데. 와, 정말 행복해 보인다. 힘들 것 같은데, 와, 힘든데 막 흘리고 있는데 행복해 보여. 맞아, 저게 낙원인데 난 뭐하고 있지?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한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죠. 노동을 여기서 노동하는 농민을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기세 힘들지 않아. 그 기세는 즐거웠다는 얘기지. 힘든데 즐겁게 일하는 노동을 통한 안분지 쪽의 삶 그거를 어떻게 예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지. 그걸 보고 반성하는 거지. 성경 후정. 그래서 기승전결 성경후정. 자, 그 다음에 보면 소재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속적 소재. 전원에서나 볼 수 있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뭘 한다? 향토적 분위기. 뭐 도리깨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또 뭐 있어요? 형태적 소재. 막걸리, 도리깨. 또 뭐 있었어? 뭐 노동요, 뭐 보리밥은 근데 보리밥은 꼭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토속적 소재를 통해 가지고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수작법 볼게요. 표현 수작법 보니까 과장법도 있고 과장법 어디에 있어? 과장법 어디에 있니? 여기 과장법 있어. 보리밥 높이가 한 자보세요. 그치? 한자 이거 단위 명사로 한 자가 몇 cm라고? 30cm. 과장법이잖아. 과장법 있고 직유법. 접비처럼. 그렇지. 접비처럼. 직유법. 그 다음에 일행하고 기의 일행, 이행은 요구법이죠. 요구법. 자, 그 다음에 대조. 대조는 어디 있지? 대조는 낙원하고 벼슬길. 자, 대조는 정창. 정창은 기승전결에서 승 파트죠. 승. 노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노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절정을 내리는. 자, 여기 번호가 4번까지 했나요? 5번. 대조 있고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거는 은유법이네. 은유법. 노예. 울려대는데 종속됐다는 데. 그쵸?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 힘상을 사용했다는 거야. 다양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니까 접비처럼 높이가 한자 못의 시각적 신상하고 옹해야 청각적 신상. 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보리 타작해서 온 사방이 가득하네. 보리나달 온 사방이 가득하네. 지금까지 나르는 보리사발 역동적인 거는 동작. 다이나믹한 역동적 신상 이미지. 그래서 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보리타작 하는 모습, 노동, 보리타작이라는 노동과
and 그것을 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근데 묘사했는데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정이 건강하게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하러 보였더나 벼슬길을 헤매리오. 이거 서리법이겠지. 서리법이 뭐죠? 의문형식 헤매리오 의문형식으로 시적 과제의 정석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불의타작이라는 우리 한시 한편 해봤어요. 76페이지 학습을 통해서